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구부 능선을 넘은 리보세라닙. FDA 허가 이후에 이제 적응증 확대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5회 나왔던 여성경제신문가의 어떤 인터뷰 내용도 한번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오늘 전일 대비해서 6% 하락한 71,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HLB 관련되는 기사가 아침, 점심, 오후까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HLB의 리보세라닙은 FDA 허가가 이제 되고 나면 인디케이션 확장에도 계속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DA 허가 발표가 임박했다. 아침에도 회사 이제 공식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늦어도 21일 금요일 날 아침까지는 이제 결과 나오니까 거래일 수로 보게 되면 사실상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 허가 이전까지 마지막 거래일이 될 수 있고, 내일 저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장전까지 결과가 나올 어떤 이제 시간대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FDA 승인이 구부 능선을 넘어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뒤에 보면 이제 FDA 확률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여성경제신문도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FDA도 리뷰 과정에서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없고, 클래스 2에서 보통 진행되는 자문의 개최 요구도 이제 없었고, 에즈모에서는 2월 말에 1차 치료제로 가이드라인 등재를 했기 때문에 이 CMC 관련되는 부분만 제대로 이제 VAA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허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전망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은 이미 이제 NAI로 이제 적격으로 이제 받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CMC 실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1월 6일에 이제 제실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정보다 좀 일찍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폼 483에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사람을 교체하면 되는 거고, 한 가지 부분들은 후공정에서 이제 충진 작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밸리데이션 2번 정도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4일에 CAPA 리스판스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티스 모두 빠르게 이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여기에도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 경력이 있는 경력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여전히 FDA 최종 허가 관련되는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밑단에 보면 이제 에즈모 가이드라인 등재 관련되는 기사도 있고요. 가이드라인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약 허가를 앞두고,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에즈모하고 이제 아스코, NCCN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이렇게 압력이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오프라벨이라도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의견들을 표하는 거기 때문에 FDA 허가에도 이 긍정적인 영향력은 반드시 좀 미치고, 향후에 이제 허가 이후에 매출단에도 이런 가이드라인 등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NCCN 등재와 FDA 허가에도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가 되면 리보세라닙의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에도 계속 관심이 높아집니다. HLB 그룹 전체로 이제 선약난선암이라든지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FDA 추가 이제 신청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과 더불어서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에 확장 관련되는 부분, 리보세라님이 그만큼 이제 효능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단독이든 병용이든 이제 러브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효력들을 그간에 보였기 때문에, 이 밑에 보면 이제 난소암 관련되는 부분도 기존의 항육법 대비해서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이 2.5배 높다. 이런 어떤 이제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메타 분석한 이제 연구 논문이죠. 과거 17개 직접적인 이제 임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서로가 다른 어떤 17개 임상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보는 이제 메타 분석 관련되는 내용도 소개되었고요. 이제 기타 이제 소화기암 쪽에 해당되는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되는 건 향후에 이제 폐암 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항암제 전체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간암보다는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폐암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뭐 매출동이라든지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자 리보세린과 캄네리조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술 전 보조요법 네오어조반트 이제 어조반트인데요.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수술하기에 적절한 이제 크기가 되어야 이제 리섹션 관련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거보다 뭐 크다라고 하면 이 국소 치료라든지 다른 어떤 이제 옵션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적합한 이 네오에저반트 형태로 리보세라닌 캄네리주밥 전신 치료제를 이렇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수술 후에도 이제 보조요법으로 어조반트 형태로 보통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에 재발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어조반트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치료 확장이 되듯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에도 사용된다는 거죠. 이 폐암 이상에도 폐암 같은 경우나 간암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예후가 둘 다 안 좋은 이유 자체가 폐암도 보면 폐에 이제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징후를 빨리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발견되었을 때 진행성으로 이제 발견되는 거고 간도 마찬가지로 이 간 조직 내에 이제 신경세포가 이제 없기 때문에 자각이 이제 좀 늦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성으로 발견되는 게 많은 어떤 이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의 어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간에는 수술이 좀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수술 전 보조요법이라든지 수술 후에 이제 보조요법을 통해서 본래는 이제 전신치료제 이 부분들이 다학제적인 어떤 요법으로 이제 암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치료 옵션의 확장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암종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매출 단위 저항점 확장을 하면서 키트루다가 이제 면역항암제가 뭐 30조 40조의 매출을 내는 게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 항암제 약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에 이제 5일 이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여성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조금 이제 심층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기사는 아닌데 상당히 좀 뭐 듣보잡 그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만해요. 그래서 헤드라인에 보면 승인 확률 7.9 이게 이제 뭔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7세 소녀 에밀리 하이트헤드, 이건 이제 카티 이야기합니다. 이 칼준 박사. 그러니까 결국 이제 HLB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관계되는 칼준 박사의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 킴리학에 탄생될 때 이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카티 치료제 임상에 참여한 후, 그 에밀리 하이트헤드가 완치가 되어가지고 학회에도 발표를 했던 이런 사례가 있고 거기 연구진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스피노프해서 만든 회사가 베리스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신약 개발 평균 성공률이 10% 되지 않는다. FDA 엄격한 시찰에서 최종 승인까지 확률은 7.9%로 낮아졌다. 자, 이 내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번 좀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드려 보면 요건 이제 2021년도 이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FDA 관련해서 임상 신청하고 난 다음에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를 계속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2021년도니까, 요, 오늘 나왔던 것보다 몇 년 전 기사인데, 임상 예상부터 FDA 성공률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 온콜로지가 있습니다. 5.3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암종의 그러니까 이제 질환별로도 좀 다 다르고 전체를 했을 때 이제 7.9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5.3이죠. 예, 요 부분도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항암제군에 근데 이제 이 5.3이라고 하는 게 다 5.3이 아니라 뭐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1상 성공했을 때 확률, 2상 성공했을 때 확률, 3상 넘어갔을 때 확률, 그 다음에 이제 NDA나 VL에 신청했을 때 확률로 단계별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3상의 이제 성공률은 47.7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삼상에서 이제 리보생과 감내주막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NDA, VL이 신청을 한 거니까 삼상의 성공률이 이제 이 정도인데 이걸 통과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간 거고요. 그래서 NDA, VL 단계에서 최종 승인까지는 92%. 그러니까 NDA를 신청한다는 말은 이전에 이제 임상 1상, 2상, 3상의 굉장히 열악한 성공률 확률을 넘어서 최종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승인 과정은 전체보다는 훨씬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016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FDA 승인 확률 자체가 요때는 보면 1상부터 신약 승인 전체가 9.6이죠. 그러니까 뭐 이때보다 좀 떨어져 있는 거죠. 7점 이제 금방 기사가 나왔던 부분. 근데 이때도 보면 온콜로지는 5.1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가거나 지금이나 평균보다는 낮아요. 그만큼 이제 항암제 개발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고, 높은 거는 26.1도 있잖아요. 뭐 혈액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항암제 대비해서는 5배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각 질환별 임상 단계별 성공을 보면 온콜로지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1상에서 성공하는 거 62.8이고요. 그 이상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상이 그러니까 실제로 효능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주가 상승률은 가장 높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1상보다 이상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제 2상을 해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3상은 좀 더 높고, 이제 이런 관계를 트셔서 NDA 부의 단계는 여기도 보면 82%죠. 그러니까 NDA 신청한 약물 같은 경우는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7.9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리보생과 캄릴리주맙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고 전체 여기서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지, 항암제는 이거보다 낮은데 그간의 리보생과 캄릴리주맙은 이런 어떤 과정을 다 뚫고 지금 마지막에 와 있고 약에 대한 어떤 안전성, 유효성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량 생산 관련해서 제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것도 캄릴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있는, 작년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이 7.9라고 하는 것의 이해도. 그리고 문제는 FDA 벽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5.3, 과거에도 보면 이제 한 5.1이니까 그거보다 좀 올라갔습니다만 평균보다는 낮은 거죠. 근데 이제 그간에 이제 진행되었던 임상 1상, 2상, 3상, NDA, VL의 단계별로 확률이 좀 다르고 최종 과정까지 와 있고, 문제가 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재임상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리뷰 과정에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다만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시간을 요하면 대부분 풀어지는 부분이고, 작년도에 이제 항서제약이 업데이트도 하고 CMC 관련되는 부사장도 영입해서 지금 처리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늦어도 이제 금요일날 아침까지는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사례는 미국에서도 드물다. 신약 개발 관련되는 초기부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뭐 라이센스 아웃하는 모델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삼상을 통해서 직접 이제 허가하는 시도가,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HLB이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전체적인 업계도 정말 이제 라이센스 아웃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이 직접적인 어떤 개발 과정과 최종 허가까지 낸다고 하는 그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글로벌 바이오텍 어떤 흐름으로의 어떤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보면 신약 개발의 평균 2조 정도, 10년 이상 시간을 드는데 HLB는 한 5,300억 정도를 개발 과정, 그러니까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1, 2상 뭐 이런 걸 하면서 돈을 투여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왔다. 그래서 2008년도에 바이오 산업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임상을 위한 임상 과정에 한국에서의 데이터 오염으로 FDA 신약 허가는 받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근데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2022년도에 에스모에서 발표될 때도 통계적 위선 확보하고 긍정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2023년도에 5월달에 NDA 신청을 넣고 작년도 CR을 받고 9월에 리서브미션 하고요. 이런 신약 개발 과정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HLB 임직원들은 확실하게 뭐 느낄 수 있는 시기들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의 보안을 완벽히 보완했다는 말은 항서제약이 작년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1월 6일에서 1월 24일까지 또 보완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FDA가 추가적으로 뭔가 또 요청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 만약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CAPA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최종 결과가 이제 뭐 거래일수로는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HLB 회사 입장에서는 그간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항암제 라인에서 이렇고, 그 다음에 NDA 과정에서는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FDA 결과는 최종 결과를 이제 열어봐야 아는 사항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오후에 한 3% 중반까지 좀 흐름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시 넘어서 이제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 흐름들을 HLB도 빠지고 난 다음에 장중에 좀 흐름들을 보였고요. 이틀 조정하고 난 다음에 양봉을 일단 HLB가 그 항서제약 같은 경우 양봉을 내면서 거래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공매도 쪽은 이제 1166주 정도,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306만 주대 계속 유지를 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이한 거는 이제 공매도의 어떤 전 단계인, 지금 공매도가 안 됩니다만 대차 거래는 되거든요. 그래서 대차 거래에 관련되는 체결을 평소 때보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한 71만 주 정도 지금 체결을 되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관련되는 부분과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